흥농TV입니다. 오늘이 6월 8일입니다. 저는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김민남 사장님 댁 생장점 마늘 수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제가 지난번에 바빠서 못 와갖고 수확 현장에 와서 뽑는 날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제가 또 바쁜 일로 있어서 못 왔습니다. 아니, 마늘 뽑아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네. 금년에 마늘이 좀 작황이 예. 평년 대비 농가들이 대부분 다 마늘이 수확량이 30% 정도 감소된다고 그러는데 네. 뭐 저희 포장은 아주 만족스러운 농사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제 생장점 마늘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생장점 마늘은 이제 생장점을 이제 조직 배양해서 이제 그 씨를 받아 갖고서 한 건데, 이게 몇 년 차예요? 주화 1년 차입니다. 이거. 주화 1년 차. 네. 그 생장점 마늘은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이제 무균 종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흡비력이 좋고 이제 병해충에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마늘하고 이제 생장점 마늘의 차이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일반 마늘하고 생장점 마늘의 차이라 하면 네. 일단 병에 강합니다. 예. 병에 강하고 단 한 가지 이제 무름병에 약하다고들 재배 농가들이 그러는데 예. 적기에 예. 그 방제를 안 해서 이제 그런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우리 지역은 대다수 농가들이 그 남해에서 이제 종구를 구입해 가지고 와서 남해산 마늘이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원피는 똑같습니다. 예. 제가 그 남해 쪽에 종자 공급을 연간 뭐 한 30톤씩 하기 때문에 그 종자가 들어가서 횟수만 이제 1, 2년 더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종자기 때문에 이거는 원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원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농가가 관리만 잘하면 수확량이 뭐 남들 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이런 마늘 같은 거는 뭐 우리가 대개 뭐 1학 3지 4지 했는데 이거 5지 들어가네. 네, 1학 5지 정도 되죠. 예, 예. 이게 이제 아까 재보니까 8cm더라고요, 직경이. 네, 8cm 사장님 예. 된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마늘, 이제 우리가 스페인산 마늘들을 이제 저 다른 쪽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남도 마늘이 이제 맛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치라든가 이제 가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남도 마늘을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농가들이 이제 남도 마늘은 이제 대서종보다 이제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기피를 했는데, 사장님 이 정도 되면은 뭐 평당 몇 킬로나 나올 것 같아요? 평당 8kg 정도는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기계 파종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제 9줄 파종을 했는데, 지난해 이제 남도 마늘 기계 파종하신 분들이, 일반 재배하시던 분들이 이제 발화가 덜 돼갖고 작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사장님 잘 됐네요. 네. 기계파종 하면서 네.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이제 네. 첫 도전이고 또 기계파종 전국 시연회를 제가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가봤습니다. 네. 다 가봤는데 그 농가분들 말씀이 뭐 거꾸로 들어가는 마늘이 많고 네, 이거 뭐 있네, 이거. 결주가 많고 네. 이제 이런다고 해서 예. 저도 생각을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제 도에서 예. 시범 사업으로 전남에서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첫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할 때 이제 그 기계 회사에서 가지고 왔을 때 단점을 다 잡았습니다. 이제 예. 뭐 바퀴 폭이랄지 뭐 제시 거리랄지 이런 거를 보완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기계가 완벽할 정도 됐습니다.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걸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이 기역자로 꺼부러져 있습니다. 예. 꺼부러져 있는 그 마늘도 육안으로 보면 7cm 정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계 파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 파종하면은 뭐 옆으로 들어가고 거꾸로 들어가고 해서 이게 나오는 게 늦어질 거는데, 뭐 이 정도면 수확하는데 큰 지장 없잖아요. 수확하는데 이제 걱정을 했던 게 이제 우려를 했던 게 요거는 지금 깊이 7cm 심었습니다. 네. 7cm 깊이로 기계를 세팅해서 7cm 깊이로 심었는데 파종할 때 당시에는 농가들도 대다수 농가들이 수확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네. 너무 깊이 심어서 깊이 심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밑이 잘 들어버리니까 손으로
수작업 한 것보다는 훨씬 수확하기가 더 좋습니다. 이게. 밑이 잘 되니까 또 솟구치잖아요, 이게. 솟구치지도 않고 예. 겨울에 동해 피해를 전혀 안 받았습니다. 아, 이거. 선파종은 이제 야채 심어갖고 이제 네네. 동해 피해를 받는데 기계 파종은 5cm 이상 들어가니까 네네네. 이제 냉해 피해도 덜 받고요. 근데 조합장님 마늘이 이렇게 크기까지 또 가장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는 저도 축산 농가입니다. 예. 뭐 한우를 100여 두 정도 키우고 있는데 예, 예. 저는 퇴비 농사가 아니고 퇴비는 나무도입니다. 예. 나무도는데 오늘 지금 사장님 아시다시피 어제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예. 비가 내렸는데 이 포장은 신발에 흙이 안 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흥농 4종 세트를 뭐 10년 넘게 사장님 아시다시피 예, 예. 썼었잖아요. 사장님이 저한테 권장하실 때 예. 비 온 뒷날 신발에 흙이 안 붙은다고 예, 이제 예. 하셔가지고 이걸 권장을 하셨는데 역시나입니다. 역시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의 분회장님들을 13분 모시고 이제 마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흥농 4종 세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농 4종 세트 이야기를 했는데 귀가 쫑긋해가지고 다 메모들 하시는데 네. 저는 이 마늘이 그 일반 농가들이 거의 금년 상황은 배수확을 했습니다. 지금 배수확을 했는데 흥농 4종 세트 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일반 농가들은 퇴비 한 마지기 15만 원 주고 퇴비 한 차 넣지 왜 그게 비싼 걸 넣냐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평당 1,000원, 2,000원 더 들어가도 마늘 500g 더 나온다는 이제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농사 잘 되면 뭐 배수확이면 금년 상황 같으면 어디다 내놔도 키로에 뭐 6, 7천 원 정도는 무조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500g 아니라 300g만 더 나와도 4종 세트 그 효과는 있잖아요. 그렇기 근데, 때문에 예. 4종 세트를 썼기 때문에 마늘이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은 저 여기다 20평에 하나 꼴 쓰셨나요? 20평에 하나 꼴이 아니고 퇴비를 안 넣고 예. 200평당 7개 정도 썼습니다. 7포? 네. 어. 우리 무안 땅은 기존에 이제 퇴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비분이 있기 때문에 7개 정도 넣어도 무난하리라고 200평에 보고 7포면은 이제 17만 5천 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875원 들어간 겁니다. 평당 네, 네. 정확하게. 네.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이제 엑스칼리버하고 이제 하나로 또 옆에 연면살포 해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썼더라도 우리 이제 조합장님께서는 이제 한 평당 한 1,200~1,300원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마늘이 이제 한 8kg만 이게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무안군에 지금 5kg 평균 5kg가 안 될 거요? 금년 상황은 3kg입니다. 예. 우리 무안 상황이 3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5kg만 잡아도 3kg 차이 나면은 네. 2만 원대가 이제 훨씬 더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수익이 아무리 못 돼도 한 7~8천 원 정도 되는데 네. 농가들이 이제 그런 그 산수적인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문제고 또 하나 이제 좋은 종자 네. 이거를 심어야 되거든요. 네. 주화를 재배해서 주화에서 채천 그 씨를 심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접자님 같이 생장점 마늘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네. 생장점 마늘은 한 번만 제대로만 해놓으면은 이게 4~5년 동안은 이제 병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예. 주화 재배한 거는 한 2~3년 정도고 네. 생장점 마늘은 한 4~5년 정도 다시 심어도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병해충에 강하다 네. 이러는데 그거를 종구갱신을 안 하는 게 또 문제네요. 그러죠. 그 농가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권장을 해도 안 하죠. 이제 예. 귀찮으니까 1년 정도는 헛농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해년마다 주화를 채취를 합니다. 이제 금년에도 뭐 2,500평 정도 지금 주화를 받아놨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주화 1년 차가 되겠죠. 해년마다 그렇죠. 주화를 예, 받기 때문에. 예. 그 농가들이 뭐 어려워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접장님께서는 이게 이제 가공용률도 나갈 테고 또 종자용률도 좀 판매하실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금년에 농가들한테 생장점 마늘 좀 공급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금년에 이제 종자 주문으로 현재 뭐 80톤 정도 받았습니다. 네. 80톤 정도 받았는데 금년에 이제 종자가 좀 딸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 마늘이 굵은 마늘 이 정도 뭐 7~8cm 정도 된 거 가지고 종자하십시오 그러면 그렇죠. 이게 농사 지어서 다 져주십시오 이런
예. 이런 식이 되겠잖아요. 예, 예. 이런 식이 돼서 종자 공급은 4.5cm 미만으로 그 농가 경영비도 줄이고 줄이고 이제 그렇기 종자대를 때문에 줄이는 거죠. 종자대를. 네네 종자대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4.5cm 마늘이 이제 많지가 않아서 이제 그게 걱정입니다. 마늘이 너무 굵어서. 지난번에도 이제 유튜브 그때 생육 과정에 찍고 나서 농가들이 이제 우리 조합장님한테 종자 네. 구입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큐어링 해갖고 이제 건조시켜갖고 될 수 있으면 뭐 7월 달이면 종자 공급 끝나겠네요. 그렇죠. 7월 10일경까지 예. 건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농가들 주문 오면은 좀 정선 좀 잘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있는 네, 데까지. 정선은 잘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금년 농사 지시냐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에 이제 마늘 가격이 이제 뭐 2년에 없던 가격이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알기는 뭐 10여 년 전에도 이런 가격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최고 가격이니까 최고의 농사 잘 지셔갖고 금년에 많은 소득 올리게 돼서 우리 조합장님 좋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뻥마늘 요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올해 여기는 뻥마늘이 없네요. 뻥마늘이 이제 어쩌다 하나씩은 있죠. 이제 예. 어쩌다 하나씩 있는데 제가 찾아온 겁니다, 이게. 어쩌다 하나씩은 있는데 그 저도 마늘 농사를 한 30여 년 했습니다. 30여 년 했는데 이제 금년 상황도 보면 고랑에 뭐 수타로 갑니다. 뭐 20, 30% 되는 농가들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농가들이 잠에서 휴먼 타파 한다고 해가지고 뭐 가정에 3평짜리 냉장고에다가 열흘 정도, 일주일 정도 이렇게 넣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경험으로는 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동 창고에 들어간달지 요 원인일 것 같고 우리 농가에서도 그 우리 지역은 대부분 다 하우스 건조를 합니다. 하우스 건조를 하셔가지고 이제 시원한 뒤로 더위가 지나면 건조가 다 됐다고 해가지고 시원한 뒤로 창고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종자를 자꾸 움직거립니다. 온도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 뭐 우리 지역에서는 야구방망이라고 그럽니다. 야구방망이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소 과다입니다. 이게 이제 머리 푼다고 그러죠. 예. 이제 2차 생장이죠. 예. 이제 2차 생장이 사장님 아시다시피 이 포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도 없는데 비료 욕심을 몽땅 내죠. 이제 예. 비료 욕심을 몽땅 내서 마늘이 6쪽 내지는 7쪽 정도 돼야 돼. 이게 정상인데 머리 푼 마늘을 보면 뭐 15쪽도 되고 16쪽도 되잖아요. 예. 이게 2차 생장입니다. 질소 과다하면 이런 마늘이 또 그래서 이제 2차 그 벌마늘은 네. 이제 접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늘 잎편이 생기다가 잎눈이로 바뀌어갖고 네네. 그냥 이렇게 머리 풀어 산발하는 것만 되고 네네. 지금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야구방맹이 스펀지 마늘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조합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수면 타파 시킨다고 그래갖고서 꺼냈다 놓대다 보니까 수면이 일찍 일어나갖고 네. 이제 심어 놓으니까 이제 질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인편이 큰 것들에서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올해 마늘은 뭐 아주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네. 조합장님은 아주 사장님 덕분입니다. 하여튼 금년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또 금년 농사 또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 당도를 재보니까 마늘이 42.7브릭스 나오거든요. 네. 이게 건조가 더 된다고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40브릭스만 이상 나오면은 마늘 당도 최고예요. 네. 그리고 당도가 높으면은 마늘의 저장력이 좋다. 네. 그래서 지금 양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제가 제일 큰 마늘을 쪼개서 이게 당도를 잰 건데 지금 저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늘 양파가 크면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네. 당을 축적하면 되는 거예요, 당을. 네. 그래서 이제 양파도 재보면 13브릭스, 14브릭스, 12브릭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양파는 1kg가 돼도 내년 3월달까지 저장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면은 저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조합장님네 여기 마늘밭에 이제 당도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땅 살리기 위질, 또 FF에 이 역할을 굉장히 한 겁니다. 네. 지금 수확 시기에 이렇게 40브릭스 넘는 마늘밭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 이제 그 대서종은 한 28브릭스에서 30브릭스 나오거든요. 대수좀 그 정도밖에 예, 안 예. 나옵니까? 근데 네. 이게 지금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농사 잘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그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제 공기의 통기성도 좋아지고 네.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꽃도 안 들어가는 토양도 부실부실해지고 네. 또 수확할 때 특히 마늘, 양파, 생강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네. 사장님 참 고구마 되셨잖아요. 흙이 안 달라붙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유리한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바짝물은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네. 다행히도 또 무안군에서 금년에 네. 땅 살리기 유기질 지원 사업을 내갖고 50% 지원을 해준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들 참여 좀 하십시오. 이 농가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예. 이게 비싸다고 단순히 이제 그 생각만 합니다. 예. 뭐 지난해에도 뭐 20여 가지 정도 그 보조를 해줬잖아요. 예, 예. 근데 실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네. 이 비료를 써야 되는데 그 아무런 저는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응? 거저 줘도 응? 그저 갖다 줘도 안 쓸 저기를 이게 보조해 준다. 응? 이게 그런 표현도까지 했는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좋은 줄을 압니다. 예,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접자님, 홍산 마늘도 많이 심으셨네요? 네, 3,000평 심었습니다. 3,000평. 아, 잘 됐네요. 네, 이거 누가 가뭄 탄 마늘밭이라고 얘기 안 해겠네. 그러겠죠. 예, 예. 그럼 오늘 이거 수확하시는데 네, 어젯밤에 밤새도록 비 왔잖아요. 네, 날 새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땅 살리기 들어가서 이 무안 땅이 가장 문제가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고 흙 붙는 게 문제잖아요. 네네. 수확하는데 어때요?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의 가장 장점이 예. 오늘 마치 잘 오셨습니다. 예. 마치 잘 오시는 게 이 마늘을 뽑아 보면 예. 무한 땅이 흙이 이 정도로 붙습니다. 예. 근데 땅 살리기 유기질을 쓴 토장은 잡고 흔들어 버리면 아시다시피 흙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아, 예.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흙이 안 달라붙습니다. 흙이 안 달라붙습니다. 예, 마늘, 생강, 양파 네, 이게 네. 제일 문제잖아요. 네. 땅콩, 고구마 이런 쪽에 비 오고 나도 이렇게 흙이 잘 떨린다. 네. 이건 이제 통기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단립을 조성해 갖고 부실부실하게 해주고 또 뿌리에는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마늘 지금까지 생생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입니다. 어떤 걸 뽑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털으면 다 털린다. 네. 이게 장점이죠. 이 마늘도 굉장히 잘 됐네요. 6kg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6kg요? 네네. 예, 이제 수확해서 개근해 보셔야죠. 요게 이제 기 찍으신 거니까 예. 11월 11일 날 파종을 했습니다. 제일 늦게 심었네요. 11월 11일 날 심으니까 주위 분들이 내가 마늘 심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봅니다. 양파 파종까지 다 끝났는데 11월 11일 날 네. 심었더니 예. 이 홍산 마늘은 원래는 한지역 마늘입니다. 예. 우리 남도 쪽에서 재배할 때는 날짜를 텔 수 있는 대로 뒤로 가야 됩니다. 뒤로 가야 돼서 지금 뭐 금년에 이제 4년째 이제 시험 재배를 했습니다. 4년째 시험 재배를 해서 계속 열흘씩 이제 밀쳐오다가 11월 11일 날 심고 12월 11일 날 또 한 달 뒤에 심은 또 마늘이 또 있습니다. 아. 근데 그 마늘이나 11월 11일에 심은 마늘이나 똑같이 좋습니다. 첫눈 온 뒤에 심은 마늘도 뭐 평당 5, 6kg 정도는 나옵니다. 그 이제 무안에서도 이제 홍산 마늘이 되네요. 잘 됩니다. 예. 이거 피복 안 한 거죠, 여기는. 안 했습니다. 여기 부직포. 예. 예, 부직포 안 덥습니다. 뭐. 네. 물론 여기가 이제 따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홍산 마늘도 이제 가격이 이제 남도 마늘하고 어때요? 남도 마늘하고는 이제 충청도 쪽에서는 가격을 높게 받는데 네. 우리 무안 지역에서는 홍산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뭐 한 20여 농가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재배를 거의 안 합니다. 이제 안 하는 이유가 농가들이 판매처를 모릅니다. 판매처를 모르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정구용으로 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홍보 널리 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